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이들 꿈꾸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7가지 첫걸음을 소개할게요. 경제적 자유란 돈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재정 상태 점검 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관리의 기초를 다져야 해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예를 들어 비상금 1천만 원을 모으겠다고 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는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충동 구매를 피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해야 해요. 다섯 번째 걸음은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자 높은 부채부터 우선 상환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소득을 다각화하며 본업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저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해 자산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소개한 7가지 첫걸음을 실천해 나가면 경제적 자유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꾸준함과 인내가 중요하니까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나아가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목표, 바로 경제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7가지 첫걸음을 소개해 드릴 테니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점. 재정 상황 점검하기. 첫 번째 걸음은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꼼꼼히 분석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재정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엑셀 파일이나 가계부 앱을 이용해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점.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기. 두 번째 걸음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비상금 1천만 원을 모으겠다거나 10년 안에 주택 대출을 모두 상환하겠다와 같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1년 안에 비상금 3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 3점. 비상금 마련하기. 세 번째 걸음은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이 필수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 긴급 상황에서 우리의 재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생활 예시 매달 조금씩 비상금을 저축하고 이 돈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점. 소비 습관 개선하기. 네 번째 걸음은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 구매를 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돈을 벌기만 하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생활 예시 쇼핑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면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5점.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다섯 번째 걸음은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채는 경제적 자유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부채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채가 줄어들수록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신용카드 빚이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먼저 상환해보세요. 매달 고정된 금액을 부채 상환에 할당하면 점차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6점. 소득 다각화 시도하기. 여섯 번째 걸음은 소득을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업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해보세요. 소득원이 다양해지면 재정적인 안정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 예시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거나
주식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 보세요. 소득을 다각화하면 미래에 대한 재정적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7점 장기적 투자 계획 수립하기. 마지막으로 7번째 걸음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생활 예시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힘으로 자산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7가지 첫걸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걸음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점차 그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